들어보면 달라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제 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주변 국가 여러 나라를 반격했었잖아요. 예. 직접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전선을 보면 이제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오로지 이제 그 지상군은 없고요. 네, 공중 하늘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 지난해 6월 10일 전쟁 때 이란의 반격은 한 20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1시간 만에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매뉴얼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이란이 이제 전선을 넓힌 게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이 중동의 바레인의 미 5함대 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라고 최대 미군 기지가 있고 항공 기지가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이제 다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여기로 이제 확전을 시켰죠. 오만을 포함해서 여기에 미군 기지 공격을 빌미로 명분으로 해서 이제 민간 시설까지 타격을 그러게요. 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좀 더 넓힌 게 이제 이란의 북쪽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면 지중해 쪽에 사이프러스, 키프로스가 있거든요. 여기도 영국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과 지중해 코카소스 지방까지 확전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란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이쪽은 공격 안 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는데도 또 공격은 이어졌다면서요. 왜냐하면 이란 폐지시킨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나름 온건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나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나머지 있는 국가들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들도 지금 이란 공격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페제시키안과 군 통수권을 가진 현재 라리자니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걸로 여겨지는데 네. 이쪽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 초등학교 오폭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이라고 추정을 하고 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마음대로 미사일이 날아가면 이게 원하는 대로 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지형 범위가 어쨌든 전선 범위라고 봐야죠. 그리고 첫날 공격으로 하메이니가 사망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보면서 아주 괴멸적으로 지금 이란 뭐 한 몇천 곳을 공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격의 성과는 트럼프의 말대로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있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을 괴멸시켰다. 뭐 압도적이다. 그러는데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유치원생과 이종격투기 UFC 선수가 싸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타격되게 돼 있고 거기다 장기간 원래 팔레비 왕조 79년 이전 팔레비 왕조 때는 미국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축은 구형 고물상에 갈 무기들이지만 미제 무기들이 많았고 근데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되면 거의 못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건 뜨는 게 궤적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주요 확실한 효과는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코소보 항공전 있었거든요.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그때는 무려 78일 동안 항공기가 38,000번 떴습니다. 지금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걸프전 90년 쿠웨이트 이라크 침공 때는 항공기 출격 횟수가 거의 12만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안 된다. 그때만큼은 아직은. 그렇게 보면 지금 밀각에서 뭐 2차 대대전 이후 최대 그러는데 그건 좀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음. 걸프전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 때는 연합국이 34개국이었고 병력이 94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도 7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로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늘로만 때리고 있거든요. 하늘로만. 코소보 전쟁 때도 공중전으로만 했지만 세르비아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냥 코소보에서 철군만 시켰고 정권은 세르비아 내부에서 무너진 거지 이 나토가 항공력만 갖고 무너뜨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군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전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과를 말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무조건 항복시킨다. 그건 예의가 다르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현재 지상군은 그러면 들여보낼 수 있느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 90년 쿠웨이트 후세인 이라크 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때 준비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네. 90년 8월에 후세인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미군 연합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한 건 다음에 1월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공중전을 했고 통신망, 방공망 무력화 지상군이 들어간 건 2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한다? 그럼 혁명 수비대가 웃죠. 현재 계획도 안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 쿠르드 군이 지상군으로 투입됐다는 얘기가 있다가 일단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죠. 쿠르드 말을 한 건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한 3천에서 한 4천만 되는데 중동 4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 투르키에 한 1,600만, 이란에 한 800만,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이라크 합치면 한 8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인구의 10%가 좀 못 되는 정도가 쿠르드족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쿠르디스탄 자치나라 독립국가 만드는 게 꿈 중에 꿈이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죠. 안 됐죠. 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일에 쿠르드족이 이란 내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란과 교전을 하면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리 독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친하메네이든 반하메네이든 쿠르드족 들어오면 쿠르드족과 손잡고 정부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쿠르드족과 싸우죠 오히려. 네. 두 번째 쿠르드족 전력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길 만한 전력이 전혀 못 되고요. 세 번째 쿠르드족 안에서도 분파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 안에 1,500, 1,600만이 있는데 쿠르드족이 움직이면 에르도안 튀르키 정부는 이 쿠르드 독립국가 형성을 시도하게 되면 튀르키예가 만약에 또 이 소용돌이를 빠져들거든요. 주변국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과거에 미국이 할 때도 CIA가 비밀리에 움직였지 저렇게 대통령 입에서 뭐 쿠르드족 들어가는 거 좋다. 뭐 찬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작도 이제 부작용이 처음엔 있죠. 그랬다가 말을 바꿨어요 이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전략적이지 않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지상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들어간다 얘기하고 쿠르드족 얘기는 해서는 안 된 얘기라고. 또 하나는 더 큰 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과 서방이 필요하면 쿠르드족 써먹고 그다음 버렸어요. 맞아요. 그럼 집권층한테 학살당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갑자기 쿠르드족이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미국에 동조하는 일부 혹은 지도부가 매수되거나 그런 사람 들어가겠죠. 그러나 쿠르드족 전체가 단일 대우도 아니고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쿠르드군도 아니고 미군도 들어갈 수 없고 상당한 타격을 주긴 했으나 미사일이나 그 폭격만으로는 이란을 괴멸시킬 수는 없다. 현재까지. 괴멸시켜도 항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반대로 이란이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일단 미사일 방어망이나 드론 방어망으로 뭐 그냥 극히 일부만 지금 타격을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중동의 정치 지형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좀 볼륨이 있죠. 인구가 한 2천 내국인 많지만 한 2,200만 되는데 바레인 3,400만 중에 자국민 인구는 10%밖에 안 됩니다. 카타르 이런데 카타르 가요.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1,000만이 넘지만 거의 90%가 외국인이에요. 거기다 다 왕정입니다. 민주주의 어떤 지지 기반이 취약해요. 예.
그다음에 이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미래를 꿈꾸며 두바이도 만들고 또 인공위성 사업도 만들고 공항도 허브로 만들고 그러면서 미래를 꿈꿨는데 이란이 두들겨 패니까 이제는 악몽, 저기는 화약고구나. 그러게요. 지금 이란이 이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이 중동 국가들이 당장 미국한테 투자 안 한다. 이란이 밉죠. 그러나 미군하고 손잡고 이란과 전쟁을 한다. 그건 끝없는 앞으로의 이란과의 악몽 속으로 쓸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목표는 저쪽을 두들겨 패면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주변국들에 발생했어요. 예. 미래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랍국들은 미국한테 뭐라고 하게 돼 있죠. 반대하겠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이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믿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손잡고 이란과 전면전을 한다? 그게 불가능한 거의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 약점을 좀 파고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타격이라도 그 나라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던 투자가 뚝 끊기고 관광객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전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 뭐 요새 뭐 저기 간식거리도 유명합니다만 달라지죠. 이제 저기는 과거에는 상당 기간 그렇죠. 타격이 가죠. 거기 뭐 세계 부호들이 그 인공섬 같은 데들 네. 정말로 호화로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어쨌든 부자들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내전의 이미지가 덮여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속으로 골병이 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붓는데 거기서 공중 방어망으로 요격 미사일 중에 우리 천궁2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수치는 공식 발표한 게 아닙니다. 뭐 90%, 96% 이거는 추정인 거고 다만 지금 지대공 미사일 이게 천궁은 MSAM 미들레인지에 해당하거든요. 고도는 한 20km. 20km 이상 항공기가 못 올라가요. 20km 정도. 예. 그다음에 사거리는 50km 옆으로는. 천궁은 원래 항공기 요격용인데 2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요격용이에요. 미사일을 맞추는 거죠. 이게 더 어렵죠. 어렵죠. 총알로 총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전에 배치해서 사용됐다는 것 첫째가 사실은 놀라운 거고요. 두 번째는 천궁이 패트리엇 이제 떠오르는 게 패트리엇이거든요. 예. 방공망에 뒤지지 않았다 최소한. 오히려 더 앞섰다는 분석이 예.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성비거든요.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엇의 2분의 1, 3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방공 지대공 미사일로 실전에서 실전 능력을 입증받았다라는 얘기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잘 막는다 그러면 뭐 전 세계가 나도 그거 살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맞춰도 지금은 이제 물량 공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재고가 다 돈이니까 값이 쌀수록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요격 미사일이 날라오면 한 발을 쏘는 게 아니고 패트리엇도 기본적으로 2발을 쏩니다. 네. 왜냐 한 발 요격 못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2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소모가 있으니까 예. 가성비가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때요? 싫죠. 싫죠. 왜냐하면 이 아랍 국가들도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지 풍파를 일으킨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가 지금 명분이 희석됐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조건 항복이거든요. 예. 언컨디셔널 서렌더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이 했거든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데 이 전쟁은 원래 이유는 이란의 핵 농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란의 핵 농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첫 번째.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란은 핵을 포기하라. 핵을 포기하고 이란 국민에 나서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지도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건 결국은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란 정권 교체고 이란을 괴멸시키고 내가 다음 지도자는 내가 임명하겠다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참하기가 걸프전 때는 무려 34개국이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불법이었고 명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죠. 약하니까. 없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은 아직은 좀 덜 드러나지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시아파 12이만파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슬람을. 수니파와 다르게 이 12이만파의 이맘은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현세에 대림하는 게 대변하는 게 하메네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민주화를 희고하고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강경 시아파들한테는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제 이슬람 그 강경파들이 지하드, 성전, 테러 이런 거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 불안하죠. 이게 어디를 터지 뭐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하고 가장 가깝다는 영국마저도 그 영국의 그 기지를 그러니까 공군 기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다가 좀 마지못해 돌아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도 우리가 뭐 라디오니까 지도가 없는데 그 인도양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은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중동 작전을 하려면 이 기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 때 사실은 그때는 거꾸로 미국이 정말로 나서서 도와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섭섭하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동맹이건 적이건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팼잖아요. 그러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문제가 있냐면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맞아요. 동맹을 최대로 약화시켜놓고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 지금 유럽 내에서는 딜레마입니다. 네. 트럼프 말 안 들으면 저 변덕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국민들은 냉담하고 그러나 어찌 보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 눈치가 더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제 4주에서 6주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끝냅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죠, 현재로서. 지금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이제 중동을 관할하는 게 센트콤 중부사령부거든요. 여기는 해군력이 주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 원정대가 가 있는데 이게 최대 합쳐봐야 최대 규모일 때 일개 여단이에요. 일개 여단이면 3,4천만 명이거든요.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이었고요. 우리가 이란을 잘 모르는데 이란이 워낙 큰 나라예요. 이란이 한반도에 거의 6배입니다. 예. 거기다가 자고로브 산맥이 있고 고원지대가 있고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인구도 8천만 이렇게 돼요. 그럼요. 사막은 보급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고원지대 게릴라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말로 그 산악지대에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란은 방어에 최대 유리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소보 항공전 때도 결국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가 물러갔지만 놀랍게도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하거든요. 지금 뭐 다 타격했다 그러는데 이란 혁명 수준의 이란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다 미사일이나 대형 시설들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금 이란이 쓰는 샤헤드 136 같은 가성비 높은 드론은 그냥 트럭에서 발사하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럼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을 괴멸시킬 수는 있다 능력을. 그러나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한 혁명수비대는 남아있을 거고 그때까지 항복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지상군이 들어가려면 몇 달의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의회가 제동을 걸겠죠. 네. 그래도 아무튼 이란은 지금 그 하메이니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한다고 하다가 아직 그건 공식화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라흐바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니까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고 부처는 깨달은 자니까 권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들에서 막 시끄럽고 시아파, 수니파 갈라진 건데
그러면 이 라흐바르라고는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성직자의 계급이 있거든요. 근데 모주타바는 아직 그 낮은 계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하나는 어차피 모주타바는 아버지, 누나, 매형, 조카까지 다 죽었는데 아마 그 사람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근데 전면에 놔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모주타바도 괜찮다. 누구든 괜찮다. 나와서 세계에 위협되지 않고 비핵화하고 미국과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란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군 된다. 안 된다. 다음번 죽인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란도 이제 전략을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분을 못하고 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이란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상황이 정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본인들 말대로 옥죄할 거거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권력이 무너지면 권력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제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잡아오니까 친마두로였던 사람이 그 다음이 됐는데 일단 그 사람은 약간 유연하게 자세를 바꿨고 미국이 그냥 용인하고 그냥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가 이란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베네수엘라 사태를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 반미 그다음에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두로를 잡아가면서 로드리게스하고는 부통령 미리 사전에 미락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독재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석유 공급망만 중국으로 가던 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란 안에는 지금 미국과 뭐 몇 명 참 당혹스러운 얘기가 우리가 염두 둔 사람도 죽었다. 그럼 자기가 염두 둔 사람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몇 개 내부와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란 내에 저 상황에서 지도부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하다. 그랬더니 아마 제가 보기 제거될 거예요. 강경파들한테.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건파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강경파가 더 결집한 쪽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한번 박사 보시기에는 이거는 미국이 장기 화전의 어떤 그 굴레에 빠져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란의 지도부는 잃을 게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잃을 게 많죠. 이란 지도부는 이미 잃을 걸 다 잃었죠. 다 잃었죠. 그리고 예. 이제 잃으면 이제 마저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버티다. 지금 뭐 무덤까지 가야 항복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예. 지금 벌써 전쟁 초기만 해도 미국에서 전쟁 지지 27%, 지상군 투입 12%.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 피해가 늘어날 거예요. 물론이죠. 이라크 후세인 정권 2003년 이라크 본토 침공을 할 때 미군 전사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지금 몇 명만 해도 지금 이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군 측 희생자들이 늘어나거든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럼 미국 여론이 또 좀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애초에 찬성도 높지 않았고.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문제가 가식적인 게 뭐냐면 이란에서 몇천 명 죽었다. 신경 안 써요. 근데 미군 10명 죽었다 그러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전쟁을 마무리 짓는 형태로 이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이란은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 이번 달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지금 입장이 아주 난처하겠어요. 중국 입장 난처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들 봅니다.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반중 반러적 정서에서 보면 자 친중 친러 베네수엘라 때렸다. 친중 친러 이란 때렸다. 아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쾌지를 부르는 건 푸틴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들이 다 중동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푸틴을 말려 죽이는 작전이 석유가격 저유가인데 석유가격 폭등해요 지금. 지금 러시아 석유를 오히려 풀어주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참 우리도 긴장합니다만 사실 대만 쪽이 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안 전쟁 긴장으로 거기가 긴장이 커져 있는데 미국이 저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OS 그런 얘기 나오더만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중국 음주가 어떡할 위험하다. 거냐고.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꼭 그냥 뭐 독재 체제 뚫게 패니까 속 시원하다. 국제 질서가 그렇게 뚫게 패서 끝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지금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4월에 가서는 얼굴 붉히지는 않을 거예요. 둘 다 휴전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이란 사태가 없었을 때는 트럼프가 중국 방문하는 길에 김정은과 회담할지도 모른다는 설이 모락모락 있었는데 지금 이 이란 사태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굉장히 없어지고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역설적으로 더 높아졌을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는 나올 가능성은 없죠. 네. 그러나 항상 당사자들 입장에선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마두로 잡혀갔어요. 하메네이는 죽였습니다. 참 저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다양할 텐데 예. 협상 중에 지도를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안 그렇게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또 불안하죠. 만에 하나를 원래 경우가 만에 하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만나는 볼까? 네, 결과는 관계 없죠. 그렇군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런 시각으로 트럼프의 방중을 지켜보겠는데 우선 그 전에 트럼프가 지금 어찌 보면 벌집을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건드렸죠. 어떻게 마무리해 갈지 참 궁금한 상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의 그대 생각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